배우자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던 마지막 순간. 두 몸이 하나 되어 격렬하게 뛰던 심장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언제였는지 혹시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두 분의 침대가 각자 극단에 누워있고 침묵이 뚫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린 얼음 사막처럼 변해버린 건가요? 뜨겁게 타오르던 손길, 예상치 못한 뒤에서의 격렬한 포옹, 숨길 필요 없는 욕망 가득한 눈빛.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아쉬움 속에서나 되새길 수 있는 사치스러운 기억, 낡은 필름처럼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은 이 차가운 지옥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잔인한 진실은 70% 이상의 오래된 부부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낯선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영혼과 육체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생계의 압박은 보이지 않는 괴물처럼 열정을 삼켜버렸고 뜨겁던 밤들은 영혼 없는 습관과 피로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의 불꽃을 다시 지펴 얼음 사막을 쾌락의 오아시스로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대답은 네입니다. 몇몇 부부들은 잊혀진 원시적인 마법, 즉 잊혀진 무기로 거의 죽어가던 결혼 생활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중하게 스킨십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더 노골적이고 본능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살갗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30년 넘게 상처받은 영혼, 피 흘리는 마음과 함께 일하며 얻은 비밀들입니다. 이 비밀들은 수백 쌍의 부부를 이혼 직전, 마치 영안실처럼 차가웠던 침실에서 벗어나 끝없는 이자드림의 밤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10년 전, 눈빛이 거의 죽어버린 듯한 40대 여성이 번화한 명동 골목에 숨겨진 제 치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 김태희는 제게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죽었어요. 아직 숨쉬고 있는데도요. 매일 밤 그녀의 남편, 슈퍼스타 비정지훈의 등은 차갑고 견고한 벽처럼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외로워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 남자의 눈에서 더 이상 여인으로 갈망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더 이상 욕망받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숭배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저는 그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줄 열쇠, 오늘 밤부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결혼 생활을 얼음 사막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널리 퍼뜨려 주세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은밀한 고백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것이 얼어붙어 죽어가는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이 간 관계를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살같이 다시 살갗을 갈망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약 10년 전, 김태희라는 중년 여성이 부산의 오래된 지역에 있는 한 치료센터에 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더 이상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오랫동안 외면당해 온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정지훈이 매일 밤 잠들 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단지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아내일 뿐이라고 느꼈고 깊은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낭만적인 행동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배우자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마지막에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평생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공유하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다 읽으신 후 댓글로 솔직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친밀한 접촉에 숨겨진 힘, 말보다 강하다. 먼저, 부부 사이의 감정 회복에 친밀한 접촉이 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는 단순한 대화보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킨십을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으로만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관계의 겉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접촉이 뇌 안에서 촉발시키는 정서적이고 생화학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두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1. 뇌 속 사랑의 화학 반응. 친밀한 접촉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세한 언어이며 모든 말보다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뜻한 피부 접촉이 있을 때 뇌는 일련의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하며 이는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감정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옥시토신, 유대의 호르몬, 예를 들어 아내의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남편의 뇌에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여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아내의 애정 어린 접촉은 남편의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호르몬은 개인 간의 유대, 신뢰, 감정적 안정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친밀하고 장기적인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평온함과 안정감이 현저히 증가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는 친밀감, 충성심, 상호 신뢰를 촉진하여 사랑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튼튼한 토대를 만듭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거나 손을 잡는 행위가 즉각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정신을 안정시키는 치료제와 같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행복의 근원 또한 옥시토신과 함께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쾌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도 활성화되어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뇌 속에 행복 칵테일을 만들어냅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로 즐거움, 동기부여, 갈망의 감정을 생성합니다. 배우자와 긍정적인 친밀한 상호작용을 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이러한 행동을 강화하고 반복하도록 장려하여 유대와 기쁨의 긍정적인 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세로토닌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핵심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임상적으로 우울증 치료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세로토닌 증가는 불안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깊은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친밀한 접촉의 긍정적인 효과는 접촉의 강도와 빈도에 따라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애정을 나눈 뒤 며칠 동안 남편이 한층 다정해졌다고 느끼는 것도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복잡한 생리적, 화학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살갗의 언어의 놀라운 힘을 증명합니다. 엔도르핀, 통증 완화 및 기쁨 증진 여성의 경우 행복 호르몬 또는 천연 진통제라고도 불리는 엔도르핀 호르몬도 친밀한 접촉 시 다른 호르몬과 함께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유쾌함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호르몬들의 조합은 뇌에서 화학적 칵테일을 만들어 관계에 대한 유대감, 행복감, 만족감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감정은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될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더 친밀한 상호작용을 장려합니다. 행동과 감정의 변화. 친밀한 접촉의 반복은 뇌 속의 화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관계를 심화시키고 멀어졌던 거리를 가깝게 만듭니다. 무관심한 태도, 완화 친밀한 접촉을 반복하면 남편의 감정 표현 방식이 변하고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태도가 점차 따뜻하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간 대화가 없던 남편이 먼저 말을 건네고 아내의 말에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가족 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감정의 장벽을 허물고 개방과 공유를 촉진하며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성의 자존감 회복 안에 또한 이러한 접촉을 통해 여자로서 진정한 배우자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인정받는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만져지고 안아주는 느낌은 상대방의 눈에 여전히 가치 있고 갈망받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의 집 안에서도 외로움과 소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낄 때 다른 역할에서도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이는 온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사랑의 비언어적 언어, 구축 말보다 더 강력하게, 스킨십은 강력하고 의미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 지지, 사랑, 이해를 전달합니다. 말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진심 어린 손길은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으며 모든 언어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자신들만이 깊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듭니다. 이 언어는 친밀한 행동이 꾸준하고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풍부하고 섬세해집니다. 마음의 벽 허물기, 이처럼 작은 손길 하나라도 마음의 벽을 허물고 오랫동안 깨졌던 사랑의 끈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의 실제 상담 현장에서 무수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는 때때로 부부 문제 해결이 격렬한 논쟁이나 복잡한 분석이 아닌 촉각을 통한 재연결이라는 단순한 시작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제스처를 꾸준히 하면 점차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 사람 모두 더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나이에 상관없는 효과. 이 방법은 나이에 관계없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의 부부조차도 이러한 실천을 통해 새로운 감정적 전환을 경험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연결되고 사랑받고 만져지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이며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어떤 나이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와 끈기입니다. 제가 상담 과정에서 만난 두 부부의 사례는 이러한 생화학적, 감정적 작용이 관계 회복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과 관심은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인간 뇌의 적응, 능력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어 항상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기적적인 회복의 실제 이야기. 친밀한 접촉과 공감의 힘을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상담했던 부부들의 실제 이야기를 2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살아있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의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며 기적이 항상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1. 광주 최수종, 하이라 부부. 첫 번째 사례는 광주에 사는 최수종 68세, 하이라 67세 부부입니다. 최수종 씨는 정년퇴직 후 말수가 줄고 모든 것에 무관심해졌으며 나한테 뭘 기대하지 마 라거나 내가 늙어서 뭘 할 수 있겠어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온 아내 하이라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우자가 점차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들면서 가정생활에 깊은 외로움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고 남편이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데도 자신의 집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걸거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거나 가족 활동을 계획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껍데기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모든 노력이 헛된 것 같았습니다. 최수종 씨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하이라 씨는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와의 첫 상담 후 하이라 씨는 말없는 친밀한 접촉의 힘에 대한 조언을 바탕으로 다른 방식, 즉 더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저녁 의식이라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최수종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고 있을 때 하이라 씨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단순히 침묵 속에서 그의 손을 잡으며 말없이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질문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옆에 앉아 손길을 통해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남편이 골똘히 생각할 때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긴 하루를 보낸 후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영혼을 달래는 약처럼 꾸준히 그렇게 했습니다. 최수종 씨는 처음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은 행동에 약간 놀라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뭐 하는 거야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 씨는 꾸준히 매일 이 행동을 반복했고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손길들이 마치 돌을 닳게 하는 작은 물방울처럼 조용히 자신의 사랑과 존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세 번째 주, 작은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이라 씨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말이 없고 무관심했던 남편 최수종 씨가 처음으로 오늘 미역국 맛이 정말 괜찮네 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한마디, 식사에 대한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하이라 씨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고 차갑던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냉랭했던 결혼 생활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수종 씨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할 때 아내의 눈을 주동적으로 바라보았고 매일 아침 아내가 시장에 가기 전에 손을 내밀어 부드럽게 잡았고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라 씨는 제게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을 잡았을 뿐인데 남편이 그 손을 다시 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관계 회복이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화려한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인내심 있는 신호가 반복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끈기와 무조건적인 사랑은 남편의 마음에 진정으로 닿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희망의 장을 열었습니다. 2. 제주 한가인, 연정훈 부부. 두 번째 사례는 제주에 사는 한가인 58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 연정훈 씨와 10년 넘게 특별한 갈등 없이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큰 싸움도 격렬한 다툼도 없었습니다.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 평온해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 집의 공기처럼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가인 씨는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리감 때문에 공허하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관계는 실제적인 연결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무관심해지고 깊은 감정적 유대가 부족해졌으며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가인 씨는 우연히 부부 심리 관련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고 강렬한 감정이나 성적인 관계 없이도 매일매일의 친밀한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중요한 연결 요소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실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정훈 씨가 어색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약간 움찔했지만 한가인 씨는 잠시 동안 손을 그대로 얹어두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에너지의 흐름처럼요. 며칠 후 한가인 씨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연정훈 씨가 주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신호였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주말 산책을 제주 교회의 한 공원에서 함께 나섰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무관심했던 남편이 갑자기 "우리 옛날에 자주 이랬지. 기억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한가인 씨는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고 행복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남편의 시간이 다시 저를 향해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요. 이처럼 큰 소리나 드라마 같은 사건 없이도 감정의 변화는 아주 작은 접촉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 사례는 단 하나의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손길 하나가 수년간 얼어붙은 감정을 녹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진짜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끈기, 진심,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항상 거창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꾸준히 그리고 진심으로 실행될 때 잠자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일깨우고 이전보다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5가지 중요 요소. 오늘 용기를 내고자 하는 부부들을 위해 관계 회복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검증된 변화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감정적, 육체적 연결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여 점차 희미해진 관계를 다시 구축하고 영속적이고 깊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신체적 접촉보다 정서적 연결이 먼저 와야 한다. 첫 번째로 꼭 짚고 가야 할 건 신체적 접촉보다 정서적 연결이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먼저 떠올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간격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에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진짜 연결은 감정이 통하는 순간에서 시작되며 두 영혼이 교감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단순한 피부 접촉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공감이나 애정 어린 말 한마디에도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말과 감정의 힘을 증명합니다. 즉, 괜찮아, 힘들었지. 또는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와 같은 짧지만 의미 있는 말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깊은 터치가 될 수 있으며 더 의미 있고 자발적인 신체 접촉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위로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몸은 진정으로 친밀하고 자발적인 접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전면적인 연결을 이룹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럽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2. 상대방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려는 태도입니다. 중년이 넘은 부부에게 사랑은 더 이상 영화 속의 낭만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대신 경제적 부담, 자녀 문제, 직업적 압박, 그리고 나이에 따른 신체적 변화까지 삶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왜 그렇게 무심해졌어? 또는 나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와 같이 비난하기보다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또는 당신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자 첫 번째 연결 고리가 됩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부부 간 감정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부부 갈등 후 회복 속도도 빠르다고 밝혀놨는데 이는 공감의 중요한 역할을 증명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눈빛, 판단 없는 침묵이 어떤 조언보다 더 깊고 강력한 공감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고 짐을 나누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3. 변화는 대개 한쪽의 주도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변화는 대개 한쪽의 주도적인 태도에서 시작되며 특히 아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많은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남편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아내가 먼저 조심스럽고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는 주도성이 열망과 노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애정 표현이 먼저일 때 남성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고 그들의 방어적이던 태도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며 연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내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남편의 감정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고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침묵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는 대등하게 유지되지만 시작은 누군가의 용기와 주도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시작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사람이며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긍정적인 변화와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네 번째로, 작은 변화에도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겨우 그 정도로 또는 고맙다는 말이 뭐가 중요해? 같은 말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노력을 부정하고 동기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예전보다 말도 자주 걸어 적어서 고마워요 라거나 당신이 가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어 노력을 계속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인정의 힘을 증명합니다. 작은 행동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는 따뜻한 햇살처럼 상대방의 사랑과 노력을 키우고 그들이 좋은 일을 계속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하도록 격려하여 행복한 순환을 만듭니다. 5.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또는 그때는 이랬는데 같은 말은 현재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불필요한 원망과 후회를 심어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부부관계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커플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끄집어내기보다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태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그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 요소는 관계 회복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꼭 필요한 선물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2.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3가지 진심 어린 조언. 그리고 여기서 저는 지난 30년간 부부 심리 상담가로서 제가 보고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3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이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다시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모든 시간 끝에 제가 확신하게 된 단 한 가지는 관계는 처음에 사랑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력한 동기부여이지만 끈기와 헌신이야말로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 이 3가지 이야기를 결혼 여정의 나침반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일부분은 서로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기억하세요.
부부는 서로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변해야 한다고, 말투가 고쳐져야 하고,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상대방이 아플 수 있다는 사실, 지쳐 있다는 사실,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형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큰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아내의 오래된 상처를 전혀 몰랐다고 고백하는 순간들을 자주 보았고, 아내는 남편이 외로움이나 그가 짊어진 짐을 말할 줄 몰랐다는 것을 깨닫곤 했습니다. 부부는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고 서로를 이해하며 어려움으로부터 함께 회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는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알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깊어집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동의 여정입니다. 2. 다정한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의 벽도 허물 수 있다. 두 번째, 다정한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의 벽도 허물 수 있다고 믿으세요? 진심은 꼭 거창한 말이나 큰 행동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생했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또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와 같은 짧지만 의미 있는 말 한마디가 수년간 묶였던 감정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중 어떤 분은 제게 아내가 그날 제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한마디로 심장이 다시 뛰는 줄 알았어요.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로를 붙잡게 만드는 힘이 되고 냉랭함을 녹여 따뜻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진심 어리고 다정한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비록 그것이 속삭이는 말일지라도요. 3.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세요. 저는 항상 부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이 그 사람과 함께 보낼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처럼 말하시겠어요?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온전히 소중히 여겨지고 즐겨져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귀 기울여 듣고 공유하며 함께 평범한 순간들을 즐기고 영원히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매일을 감사함과 사랑으로 쌓아간다면 예전에 따뜻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수많은 부부의 눈물과 미소를 지켜보며 얻은 결론이며 삶의 뼈아픈 교훈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호소 사랑을 되살리는 여정.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역시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나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쳐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 하나, 이 모든 것이 결혼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불꽃이자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던 파괴를 치유할 수 있으며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조용한 용기가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 분의 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장, 즉 이전보다 더 행복한 장을 열 수 있다고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시작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멈춰서 배우자의 눈을 깊이 한번 바라보세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거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잠시 침묵하며 서서히 되돌아오는 연결감을 느껴보세요. 어쩌면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수년간 쌓아왔던 침묵의 벽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비록 가장 작은 행동일지라도 마음과 마음을 다시 잇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감정들을 서서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찾아왔는지 댓글을 통해 솔직하게 나누어 주신다면 이 글을 읽는 다른 이들, 즉 관계에 대한 희망을 찾는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잘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만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부부로서 더 깊이 연결되고 더 따뜻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견고하며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